XSFM입니다. PODERA.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 로맨틱스 co.kr. 오늘의 두 번째 사연, 고양시에 계신 이진 씨입니다. 네. 간만에 결혼식 이야기. 그렇군요. 아니구나. 프로포즈 이야기는 자주 안 나오죠. 그렇군요. 사연을 올리기 전 현 남편인 당시 구 남친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길치입니다. 네. 자, 이러한 문장은 두 가지의 분기를 낳습니다. 네. 만약에 이진 씨 본인이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그냥 개무시. 네. 근데 이진 씨 본인이 운전을 잘 못한다. 네. 그럼 이진 씨 본인이 개차반. 그 마음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구남친 분도 내비게이션 없이도 회사와 집은 찾아갈 겁니다. 네. 네. 운전할 때도 안전운전, 차를 매우 아끼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할 곳이 꼭 있어야 하며 마음에 드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주차를 하는 그런 인간이지요. 이 부분은 또 세분화할 수 있죠. 진짜 주차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저요. 그렇죠. 당첨. 제가 주차 싸움을 정말 피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저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늦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새벽에 들어가고 이런 거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면 주차를 그거 하기가 힘들죠. 공간을 찾기가. 네. 근데 거기서 귀신같이 끝까지 겨우 어쨌든 찾아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진짜 공간지각력이 제가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제 검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좋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든 주차를 하는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되면 다시 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일 주차 이런 거 빼야 되고. 아무래도 주차는 여러모로 하드코어하게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들이 갈 때는 저도 좀 병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놓고 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지역에 갈 생각하면 차 안 갖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할 때도 많고요. 그런 건 좀 있는데 핵심은 아예 주차를 맨 먼저 물어봐야 되고 주차가 굉장히 어떤 만남에 큰 조건이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바로 앞에 앉아있는 UMC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하고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식구들을 더 기다리게 하는 건 되게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결혼을 앞두고 큰 맘을 먹고 물 건너온 차량도 구입했더랬죠. 네. 남편과 저는 8년의 연애를 청산하고 예식장을 인터넷 서치로 예약하고 남들 다 하는 스드메를 예약하고 웨딩 촬영을 앞두고 마지막 드레스 가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오랜 연애 생활이라 들뜨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연애 생활 중에도 이렇다 할 이벤트도 없던 그 당시의 남자친구.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을 하는구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몇 번 편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 씨가 그냥 그런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네요. 네.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냥 그렇게라는 말을 자주 쓸 땐 왜 그런 거지? 아까 약간의 어떤 물 흘러가듯이 하게 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이 과연 옳은 짓이었는가 이런 거. 사실 오랜 연애 생활에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드레스 가봉을 끝내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드레스샵 주변에 그 수많은 맛집을 두고 굳이 구남친 살던 동네 근처까지 가서 회 한 상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명품거리 어딘가에서 밥을 먹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쓰신 건데 이 말을 아직 남편과 대화해보지 않았다면 이 집안은 심각한 대화 부족이고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지금 한참 지나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앙금이 남는 게 뻔히 보이는 이런 문장을 쓰셨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드레스샵은 사실은 명품거리랑 상관없는 동네에 더 많지 않았을까요? 2008년이면은? 청담동이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없는 결혼이라지만 그래도 드레스 가봉일이라 낮부터 식사를 조절하고 괄호 남들은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참으로 기대감 없는 결혼인지 괄호 조절하고 있다가 반찬이 잘 나오는 횟집에서 아주 거하게 후식 빙수까지 빵빵하게 다 먹었습니다. 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구남친은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기는 또 서운해서인지 야경이나 보자고 하여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이 서울 지방의 노인네들이 즐겨 찾는
아니, 그래도 가면 좋아요. 네. 그래요? 네. 아까, 물론 뭐, 전통의 데이트 코스기도 하고, 뭐,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또 8, 90년대의 이 라디오 프로에 연애하는 얘기 들으면 꼭 북악스카이웨이, 서울지방 얘기하면 네. 라디오에서는. 또 여기는 또 굉장히 차가 있어야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건 아니었는데 실수로 한번 지나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꼬불꼬불하잖아요? 토할 뻔했어요. 그 로드런너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여기를 코요태한테 쫓기는 그 길이잖아요. 여기를 라이딩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하드코어네요. 네. 차에 타는 순간부터 배가 살짝 아픈 듯한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또 우리 장르 네. 프로포즈 장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팔각정까지는 그리 먼 거리도 클리셰 다 나오죠.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이거 그냥 흔한 저 공포 영화 아니야. 젊은 청춘 남녀 6명이 빈 집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파티를 하고 첫 번째 아이가 사라지고 뭐 이런. 네. 팔각정에 가면 화장실도 있을 테니 걱정은 뒤로 하고 신나게 수다를 떨며 도착했습니다. 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문법대로 갑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죠. 팔각정에 가로등도 꺼져 있고 불이 빛나야 할 화장실도 어둠이었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닫혀 있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려 하는데 차에 타기 전에 구남친이 트렁크에서 뭘 좀 꺼내오라더군요. 네. 트렁크를 열어보니 사과 상자보다 더 큰 박스가 있었습니다. 현금이다. 현금이야.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멋져요. 예쁜 상자도 아닌 그냥 누런 택배 박스. 네. 이게 지금 패턴 나오죠. 이진 씨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괜찮았던 배가 이제 괜찮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예쁘지 않기 때문에. 상자가 누렇기 때문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네. 장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언제나 느낍니다만. 네, 그럼요. 뇌랑 연결돼 있다니까요. 갖가지 지금 뭐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런 사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생각하거든요. 네. 왜 지금이지? 이 패턴이 아닌데? 회 때문인지 빙수 때문인지 커피 때문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슬쩍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네. 사실 그냥 누런 택배 박스는 네. 핑계, 트리거. 차에 타서 박스를 겨우 무릎에 올려두니 구남친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박스를 열어보라더군요. 와, 이거 프로포즈인데. 택배 박스에 박스 테이프 붙였으면 되게 웃기겠네. 박스 테이프를 칼로 따가지고. 그렇죠. 택배 박스에 그냥 붙여두시면 안 됩니다. 환경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박스 코너 이렇게 누르시죠? 그럼 이렇게 들립니다. 맞아요. 테이프가. 네. 그때 테이프를 통으로 뜨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멋있는 택배 박스 뜯는 방식입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괜찮지 않은 배를 움츠리며 겨우 박스를 열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커다란 병에 담긴 종이학. 이분들 88년에 결혼하신. 그러니까요. 지금 2008년인데. 이거 예쁜 엽서전에 보내지 왜 요파씨에 보내? 손글씨를 써서 보내지. 타이핑을 치고 난리야.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80년대 TV 광고를 합니다. 예쁜 엽서전 한다고. 그럼요. 그러면 그때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쁜 엽서전에 굉장히 손석희 씨한테 많이 보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네. 내가 나이 들면 저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나요? 다행히 깡글이 없어졌죠. 또 다른 병에 담긴 별과 거북이 사진 앨범 2권이 있었습니다. 야, 종이학으로 말하자면 진짜 클래식하네요. 구남친이 군에 있을 때 미래에 결혼할 아내에게 줄 생각으로 접었다는 종이학과 별 거북이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1000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큐레이션 해준 거죠? 지 입으로. 폼 떨어져. 1000마리다. 아무튼 1000여 마리로 추정돼. 그냥 건성입니다. 네. 1000여 마리로 추정되는 학과 별들. 오랜 연애 생활에 함께했던 흔적들, 함께 영화를 본 티켓, 여행했던 곳 브로셔, 네. 공연 티켓. 이것도 이제 사라질.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80년대 연애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연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까 날짜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지금 다 80년대. 이게, 80년대는 아니죠. 솔직히 90년대까지도 이랬죠. 그런가요? 그럼요. 예. 하긴, 00년대에도 실물 티켓을 거의 다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티켓을 모아놓고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있는데, 언젠가부터 안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모바일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등 하나하나 모아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왔더군요. 이것만으로 폭풍 감동과 눈물을 흘리며 해피엔딩으로 프로포즈가 완성되었겠지만 저는 배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감동의 눈물보다는 아래에서 큰 울림이 느껴지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별의 눈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 이게 정말 여러모로 고전적인 호러 영화 스토리인데 우리가 그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거라니까요. 문법에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전형적인 문법이에요. 프로포즈 받을 때 온다?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수능 볼 땐 요강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것은, 물론 그 답을 푸는 과정이지. 찍는 거 말고 공배운 거. 답을 푸는 과정일 뿐이고, 그 안에 이제 맞는 거에다 체크를 하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사도 아마 나와 있을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서점, 도서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도서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책을 선택해야 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미리부터 도서관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어딨지? 부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 네. 중요한 요소는 선택. 중요한 요소는 선택이라고 이미 입증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프로포즈를 받은 게 지금 기쁜 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선택. 그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선택이 답인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직면함으로써 맞닥뜨림으로써 선택이 갑자기 가시화된 거죠. 그렇죠. 스드메를 할 때도 몰랐는데. 그러다 장은 선택? 이러면서 위로 올려다보며 선택? 이 박스나 좀 치우지? 야, 악재 지금 선택도 해야 되고 박스가 날 누르고 있다고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좀 괜찮아졌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이제 선택이란 문제랑가라고 생각하지 접근하지 않았을 때 저는 실제로 도서관이라든지 서점 특히 그런 데서도 많이 화장실부터 가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서관의 어떤 그 책에 오래된 책의 어떤 먼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먼지 알레르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같은 알러지 같은. 그런 건가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이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연구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박스. 오래된 박스, 오래된 종이학.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먼지. 모든 악재들이 다 모여서 선택과 그 박스의 무게감과 지금 무릎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안았을 때 종이학도 많으면 무거워요. 배에 압박이 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앨범 스크랩 이런 것도 무거울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모든 악재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클리시다. 함께 들어있던 감동적인 편지를 읽던 중 박스를 덮고는 빨리 내려가자를 외쳤습니다. 나 배가 아프다. 빨리 화장실 외쳤습니다. 또 일이 터졌구나 하는 얼굴로. 그렇죠. 또라는 말에서 이제 느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이다. 구남친은 북악 스카이웨이를 규정 속도에 맞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팔각정에서 40터널로 내려가는 북악 스카이웨이 길은 청와대 위쪽에 산으로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간에 정차를 하여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길. 잠깐 세우자 해도 여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구남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길치라 30년 넘게 살고 있는 자주 가는 서울길도 잘 모릅니다. 길도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이 있는 곳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는 서울 어느 곳에 주차 완비된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거 있어요. 그 전통 혼례식 하는 데 있는데 그 옛날에 요정이었던 곳 삼천각. 그래요? 있어요.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시 정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굉장히 많이 썼던 팁이죠.
물론 뭐 삼청각 같은 데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때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실을 찾으려면. 그리고 아내에게 난 뭐 아무거나 시켜줘. 하지만 고급 한정식 집이라면 삼청각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장은 더 신났겠네요. 네. 야, 15만 원을 쓴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존재죠. 그렇죠. 그런 장기야. 네. 아무튼 뭐 삼청각은 주차도 널널하고요. 구남친. 좀만 참아봐. 거의 다 왔어. 주차장이 안 보여. 당최 어딜 다 왔다는 건지. 그렇죠. 그냥 다 놓아두고. 보세요. 네. 뭔가 나쁘면 그냥이 나오죠. 그냥 아끼는 차에 모든 걸 내려놓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날은 구남친도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의 글썽거리는 눈물과 감동에 찬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구남친은 그냥 직진만 했습니다. 주유소라도 나오길 빌며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이제 진짜 큰일이야. 어디든 들어가. 복화술로 할 수 있죠. 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연기는 이제 국내 영화에서는 차승원 씨가 꽤 잘하죠. 이장과 군수였나요? 소리친 그쯤일까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빛이 훤하고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찾은 겁니다. 저도 속으로 속마음 저기다. 저기가 내가 갈 곳이다. 정문 앞에 정차를 하고 저는 박스를 던져두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치르고 괜찮아진 배를 두드리며 나오는데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신촌의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이야, 이게 지금 지금 북악스카이웨이 쪽으로 내려와서 세검정 쪽으로 내려와서 신촌 쪽 뒤로 그 서대문 쪽으로 해서 갔다. 꽤 오래 참았네요. 그래도 지금 신촌의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네 지금 어쨌든 절대거리가 좀 있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뭐 한낮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이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8.2km 18분 운전합니다. 굉장합니다. 네. 네. 어린이 안심 우선으로 가도 18분. 최단 거리면 21분, 7.9km. 예. 네. 8km를 갑니다. 그 네. 장으로.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이를 보던 사이 구남친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라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슬플 유족들을 넘어 저 멀리 반듯하게 주차된 차량 옆에서 박스를 주섬주섬 정리하는 그가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끼는 차에 2달 뒤 배우자가 될 인간이 실수라도 할까봐 본인도 저만큼 얼마나 똥줄이 됐을까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진 씨 못됐죠. 저 상황에서 차 버릴까 걱정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프로포즈 준비한 사람을. 2000년대 종이약을 쳐줘봤다고 남자가. 군대에서. 좋은 사람이야. 나쁘다고 평가하기 힘들어. 군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차도 살리고 저도 살렸던 그날의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고맙고 죄송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지나갈 때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죠. 네. 네. 존재가 고맙다. 무사히 웨딩 촬영도 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은 남편이 되고 딸 아들 낳고 예민한 장을 잘 부여잡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TV에서 프로포즈 얘기만 나오면 애들에게 네 엄마는 프로포즈 받다 싸러 갔다며 치를 떱니다. 저는 차에서 싸지 않은 게 어디냐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치를 떠는 주체가 실제로 남편이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다 보니 곧 결혼기념일이네요. 하하하. 사연이 소개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추억이 될 듯합니다. 제가 좋게 된 사연인지 네. 남편이 좋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뒤에 느낌표를 붙이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뭔가 강변하고 싶은 거거든요. 누가 우리가 불행하대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좀 더러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장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진 씨. 전혀 더럽지 않았죠. 네.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고양시의 이진 씨였어요. 네. 네. 진짜 근데 남편분이 아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죠.
네, 어느 정도로 지금 텐션이 올라와 있는지. 두 분이 8년 연애하셨다니까. 알 법하지 않을까요? 아까 그래도 이제 그 상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뭐 아내분께서 이제 하지만 이진 씨께서 표현을 자주 한 적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네가 내장을 가져보지 않으면 모른다. 안승준 군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변기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표현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모를 경우에 대비해 알려주자면.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의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이제 리프트를 타고 동물원 끝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리프트를 타죠. 서울 안에서는 그렇게 긴 리프트가 아마 서울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탔을 때. 장이 한마디 합니다. 괜찮겠어? 너 왜 허공에 있니? 여긴 화장실이 없는데 괜찮겠어? 넌 내릴 수도 없어. 라고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데이트할 땐 말 걸지 않기로 했잖아. 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말을 걸고. 승준아, 괜찮니 정말? 데이트 초기기도 한데 내릴 곳이 없는 선택을 하다니 승준아. 너 나를 우습게 봤구나. 그래서 제가 장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웃기지 마. 난 너 때문에 긴장 타지 않을 거야. 네. 라고 제 아내 손을 그 당시에 구여친 손을 꼭 잡고 얘기합니다. 땡땡아, 내가 혹시 뛰어내리면 너무 놀라지는 마. 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단다. 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허공에서 그딴 소리라고. 뭐 그래 지금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가. 땡땡아 미안해 하면서 이 리프트를 이탈하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설명을 했었죠. 그랬더니 네. 다정한 저희 아내가 괜찮아. 이미 느끼고 있었어. 당신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그 뒤로 그때였나요? 하여튼 아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겪으면서 언제나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한 명언이 있습니다. 뭔데요? 괜찮아 오빠. 일 뿐인데. 어떤 그 대인배스러움에 제가 반해서. 어린이 그림책 제목 같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에 많은 그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삶이 많이 층위가 많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많은 고민들도 있고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정말 은 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죠. 네. 네. 하루에도 수억 톤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럼요. 진짜 힘든 일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과거 구여친 현 아내분께서 일찍 깨달으시고 저에게 안심을 주셨다. 저도 이 당연한 안승준 군의 일관성을 오늘에서야 이제 확인하게 되네요. 네네. 처음에 이제 같이 방송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스튜디오에 나타나면 꼭 자기 화장실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도 한다더라. 그래? 그래 너무 시원해서 그래? 그러다가 오래 듣다 보니까 하나 제가 길들여진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못 들으면 방송 중간에 끊을까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려주는 건 좋은 일이다. 맞아요. 저 한동안은 굉장히 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죠. 제가 뭐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네. 저의 어떤 컨디션들, 뭐 사회적 컨디션들,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나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네. 굉장히 빨리 얘기해야 상대방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죠. 네.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 나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겠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